골프장을 찾는 연간 이용객이 500만 명이 넘는 골프 업계. 하지만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데요.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진정한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박창렬 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코로나19 동안 호황을 맞은 곳이 있는데요. 바로 골프 업계입니다. 그동안 완만하게 성장해 오던 골프 업계가 지난 4년 전부터 가파르게 성장한 건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이 크게 늘며 골프 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네, 골프 업계가 전례 없는 골프 붐을 맞았습니다만 과도한 이용료 그리고 조세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렬 한국골프장 경영협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회장님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 경영협회 회장님이시니까 골프도 잘 치실 것 같은데 실력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골프 친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핸디는 한 13 정도 됩니다. 뭐 홀인원도 좀 네, 하시고 홀인원도, 하셨어요? 네, 그동안에 한 번 했습니다. 평생에 한 번 한다는 게. 골프를 하실 때 보면 좀 어떤 점이 좀 제일 좋으시고 또 어떤 점이 좀 이런 건 좀 아쉽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아쉽다기보다는 골프를 잘 치려면요, 프랙티스 연습입니다. 연습을 자주 해야지. 오늘 하루 안 치면 본인이 알고, 그 다음날 안 치면은 상대방이 알고, 그 다음날 안 치면 그 갤러리가 안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골프는 연습입니다. 오로지 연습밖에는, 잘 치려면 연습밖에 없습니다.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가봤으면 하는 곳, 추천해 주실 만한 곳도 있을까요? 마음 편안하니 퍼블릭에 와서 치는 게 좋습니다. 퍼블릭에 와서 연습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좋은 골프장도 가보시고, 좋은 골프장 많습니다. 제가 가본 골프장들은 다 좋습니다. 우리 그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가 좀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는 1974년에 설립되어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국내 골프장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 총 206기세가 가입되어 있고, 골프장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번익을 보호하는 데 있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서는 대정부 활동, 골프장 행정, 법률 서비스 등 정책 홍보, 골프장 관련 각종 연구, 통계 자료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 최고의 연구 인력과 연구 장비를 갖춘 협회 부설 잔디 연구소도 운영하여 회원사들의 골프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골프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골프 산업은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협회장님? 코로나 기간만 비교해 보자면 국내 골프 인구는 2019년에 470만 명, 2021년에 564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그중에 20, 30대 인구가 약 22%로 집계되었습니다. 골프 산업이 완만하게 성장을 지속해 오다가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골프 수요가 확대된 점을 들 수가 있고, 네. MZ세대의 신규 유입, 여성 골퍼의 증가 등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또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로 인해 골프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MZ 세대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골프 이용료가 만만치 않은데 정말 MZ 세대들이 이용이 많이 좀 늘었나요? 코로나 업계가 호황을 누린 데에는 MZ 세대의 공이 큽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외 여행이 제한되고 코로나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볼 수 있는 골프장이 젊은 층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또 폭발적인 집값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을 즐기고자 하는 풍조가 생겨나면서 SNS를 중심으로 골프 바람이 불고, 골프 예능 프로그램도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골프를 치는 MZ세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MZ세대들이 그린피 부담 등으로 인해서 이탈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어 이탈하지 않도록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예. 있을까요? 네. 하늘길이 서서히 열리면서 해외여행, 골프 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 항공 노선이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여행객들이 최근 동남아 골프장에 몰리면서 현지에 있는 그린피도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풀렸지만 그래도 아직은 과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측면이 있고 국제 수지도 적자인 상황에 과도한 해외 골프 여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내 골프와 해외 골프가 코로나 이전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부킹도 수월해지고 그린피도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쳤다면 요즘 이제 연령대도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가 정말 대중화가 됐으나 아무래도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뭐 부정적인 그런 또 시각이 있어요. 골프는 호화 사치 스포츠라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 세계 10위권 선진국이고 인데도 우리 국민 수준과 인식이 크게 바뀌었는데도 과거 수십 년 전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골프가 당당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골프를 쉽게 접하게 하고 골프가 건강에 이로운 점에 대해서 부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스크린 골프와 연계하여 골프에 입문하는 것이 아주 쉽도록 유도한 이후에 합리적인 이용 요금을 만들어 골프업계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그린피가 너무 이렇게 비싼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협회 차원에서 보면 그 그린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금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그린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골프장은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은 지방세법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여전히 카지노나 유흥주점 등과 함께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묶여 있어서 개별 소비세를 내야 됩니다. 국내에 골프가 도입된 지 6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이 되었고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박인미 선수가 금메달까지 따면서 당당한 국민 스포츠로 발돋움한 상황에 사치성 스포츠로 낙인 찍혀 골프장에 폭탄 세금을 안기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키장도 개별 서비스가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도 유독 골프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골프장 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골프 산업은 계속 고비용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퇴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그러니까 그린피를 줄이고 이제 골프 인구를 좀 더 늘리려면 골프장 업계에서도 스스로 좀 자정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협회장님. 예.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협회에서도 판단하여 정기총회에서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골프장 이용료 인하 등 골프장 업계의 자정 노력을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회원사를 중심으로 자정 노력을 당부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충청도 지역을 시작으로 서서히 그린피가 하락하고 있는 실상황입니다.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만 일부 골프장이 그린피를 대폭 올려받은 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골프의 접근성이 조금 더 확대되고요. 골프가 이제 국민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이용료 말고서도 다르게 좀 해결해야 될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진정한 골프 대중화는 고비용 구조의 골프장 경영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불합리한 조세제도,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개별세 폐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지 등을 활용해서 골프장을 개발한다면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환경, 뭐 윤리 경영, 그래서 이제 우리가 ESG 경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웬만한 기업들은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대세에 따를 수가 없는 건데 네. 우리 골프 경영 협회 차원에서 ESG 경영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우리 협회는 환경보호, 사회공헌, 안전준법 세 가지를 원칙으로 가지고 ESG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용 비닐 라운드리백 사용 실태를 조사를 실시해서 일회용 라운드리백 사용을 자제하는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네. 별것 아닌 비닐봉지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내 500여 개 이상의 골프장 연간 내장객 5천만 명이 한 장씩만 써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한 2,700톤에 이르고 30년생 소나무 36만 그루를 심어야 상쇄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또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작년에 총 30억 원 상당의 기부를 진행했습니다. 골프장들의 사회공헌 활동은 주로 추석과 설을 포함한 연말에 집중되었지만 적지 않은 골프장들은 연중 인근 마을의 보호시설과 소외계층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기부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골프장들의 경우 구체적인 사회활동, 사회공헌 금액과 관련하여 대회 비인 곳도 있어 골프장들의 실제 사회공헌 기부 금액은 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또 협회가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특별하게 뭐 행사 준비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내년 1월에 대규모로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반세기를 열어갈 협회의 50년사 책자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골프의 진정한 대중화를 위해 골프는 사치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토론회와 세미나도 준비 중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하고 있고 골프 관련 명사들도 초청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50주년 행사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5년째 협회를 이끌고 계시는데 올해도 협회장으로서 이루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시급한 네. 것은 회원제와 비회원제를 막론하고 골프장에 대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이끌어내서 그린피를 안정화시키고 골프가 진정한 국민 스포츠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협회가 골프 이용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골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골프장 경영협회가 진정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협회장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4월부터 차량 후면 단속, 고속도로 과속 단속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달라진 교통법규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정확한 우회전 방법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라면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하고요. 초록색 화살표 신호일 때만 우회전을 해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신호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를 하고 서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다음에 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요.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고요. 벌점 15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후면 단속도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륜차는 번호판이 후면에만 달려 있어서 단속이 어려웠는데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의 도입으로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 단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단속 장비에 적발된 차량은 범법 행위와 차량 종류에 따라서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3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도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죠? 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장착한 순찰차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합니다. 지정된 제한 속도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는데요.
탑재된 카메라가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차량 사진을 찍고 앞뒤로 1분간 영상도 함께 녹화하기 때문에 난폭 운전도 단속이 가능합니다. 달라진 교통법규 꼭 확인하시고요.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을 가진 다문화 대안학교 해밀학교.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해밀학교가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해밀학교 인순이 이사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국제 결혼이 늘며 다문화 가구원이 111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다문화 학생의 교육 수요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의 기회나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국민 가수이자 해밀학교 이사장이신 인순이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십니까? 네, 요즘 이제 저희도 팬데믹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공연도 좀 늘고 있고 네. 밖에 나가는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조금씩 바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런 대안학교 설립에도 또 공을 많이 들으셨는데 네. 어떻게 좀 학교를 세우시게 되셨나요? 제 사춘기가 너무 길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던 거죠. 나는 왜 다른 모습으로 왜 여기에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이게 너무 길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 답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고 또 사춘기로 올라오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겪었던 것을 이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한다면 저보다는 좀 쉽게 그것을 이해하고 조금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6명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렇게 학교가 너무 커졌어요. 학창 시절의 인순이 이사장님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방황이 좀 길었던 학생이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되는 건가요? 속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었고 네. 겉은 아닌 채 웃어야 하는 것도 좀 있었고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천방지축 말광량이이기도 했었고요. 네. 참 가수 활동을 하시면서 늘 사회적으로 뭐 선행도 많이 베푸시고 공익적인 일도 참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교육자로서도 또 이렇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 학교를 설립하는 초기 당시에.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리고 그러셨대요. 왜 저걸 하는 거지? 뭐 인기 관리일까? 뭐일까? 맨 처음에 네. 그러셨대요. 근데 10년이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리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어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지금 이제 한 수십 명이 되시잖아요. 네, 70명 됐습니다. 70명, 70명의 네. 자녀를 두고 계시는데 그 자녀들과 지금도 뭐 소통도 하시고 도움도 네. 주시고 하세요, 혹시? 공부나 어떤 그 특기로서 갈 수 있는데 못 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후원자분들 맺어줘서 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고등학교 가서 네. 적응을 잘 못하면 제가 또 직접 찾아가서 반에 들어가서 노래도 불러주고 교장 선생님 제가 만나고 오고 예 그러기도 했습니다. 엄마시네요, 엄마. 그냥 왕엄마 내지는 큰 이모 큰 이모, 같은, 큰 고모 네, 뭐 네, 이렇게. 큰 고모 같은 네, 네. 우리 해밀학교가 이제 대안학교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밀이라는 게 뭐 어떤 뜻인가요? 해밀이라는 네, 게? 이게 순 우리말은 아니고요. 해밀이라는 뜻은 비온 뒤 맑게 갠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찾느라고 이제 인터넷을 다 이제 좋은 말들, 예쁜 말들, 의미 있는 말들을 이제 찾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건데요.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결국 끝에는 웃게 될 거야. 네. 라는 뜻의 해밀입니다. 10년 전에 이제 학교를 만들 때, 세울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벽돌 하나 나르고 뭐 그럴 정도였을 것 같은데 당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셨던가요?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쁨 그 자체였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생기면 같이 막 이제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한 5, 6년 넘다 보니까 네. 아이들도 많아지고 학교가 커지고 있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라는 생각으로 한 5년 정도 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어떤 경영에 대한 것도 이제 힘들어지고 그랬었어요. 참 지금은 굉장히 좀 책임감이 더 커지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맨 땅의 기쁨으로 시작한 그런 학교가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어엿한 학교의 모습을 갖췄다고 네. 합니다. 얼마 전에 해밀학교 10주년 기념식이 열렸거든요. 저희가 그 현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담아봤는데 함께 보실까요? 지난 4월 11일 강원도 홍천군에 자리한 해밀학교. 해밀학교의 1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밀학교를 찾았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이렇게 10년을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슬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한없이 밝아 보이는데요. 2013년 농기구 창구와 한옥에서 시작했던 해밀학교는 지난 2018년 어엿한 정규학교 인가를 받고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학교 발전에 도움을 준 분들을 위한 감사의 자리도 마련됐는데요. 생각지 못했던 깜짝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바로 해밀학교 1회 졸업생의 편지 낭독 시간. 흔히들 말씀하시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해밀학교를 만난 건 저에게는 큰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철없는 저희를 희생이라는 이름의 손바닥으로 보듬어 주셨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가끔은 회초리 같은 따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너희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라는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선생님. 해밀의 큰딸 현경울림. 해밀학교에 처음을 함께했던 1회 졸업생의 진심이 담긴 편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순이 이사장.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꿈을 꾸면서 든든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순이 이사장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밀, 너만의 색으로. 날아올라. 네, 송이비기.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참 영상을 보니까 10주년의 그 기쁨도 담겼지만 네. 1회 우리 현경 학생의 편지 낭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난 10년이 눈앞에 확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1회 할 때는 6명의 학생이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현경이가 있었어요. 이제 특히 현경이 같은 아이는 이제 그 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반에서 1, 2, 3등을 놓치지 않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저희들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이거구나. 아이들이 그 사춘기 때 그 뭔가를 풀어내면 이런 결과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하면서 또 힘내고 또 그 아이들이 중간중간 학교 찾아와서 아이들한테 자기들의 경험들 얘기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졸업생들 아이들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그 후배들을 같이 키워나간 10년인 것 같습니다. 학교가 보니까 네. 이게 홍천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뭐 그걸 가까운 데를 네. 하시지 않고 이렇게 홍천에 이렇게 둥지를 튼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 생활에서 오는 느림도 알 수 있을 것 맞아요. 같고 네. 자연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이제 그 홍천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정말 홍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따뜻하게 저희 학교를 맞아주셨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축제 같은 거라면 이제 동네 축제를 하면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축제를 좋네요. 하고 또 사랑도 받고 또 이제 어르신들 계신 데 가서 아이들이 또 노래도 불러주고 오고 또 일도 도와주고 오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도예지가 아닌 곳에서 둥지를 트는 게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입학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뭐 학비나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저희 학교는 이제 홍천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고요. 딱 중학교 과정만 있습니다. 딱 사춘기의 아이들만 저희가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뭐 그렇군요. 기숙사비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교육비라든지 그런 게 전액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면접도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명의 아이들인데 다문 아이들은 60%, 비다문 아이들 40%가 함께 섞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보통의 학교에서 자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싸우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사과를 받기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러면서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게 된 것 같고 다른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또 많게 되고 또 그 아이들도 저희들에 대한 마음을 또 빨리 알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배워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고 어차피 다문 아이들도 이 사회에 살아나갈 아이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미리 어렸을 때 경험을 하고 또 찐 친구들도 그때 어렸을 때 만들고 맞아요. 중학교 그렇게 하는 친구들.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규모도 많이 컸을 것 같고 네. 주변에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이시나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네. 어땠나요? 사실 뭘 한다는 거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해밀학교를 이제 처음 알게 된 시청자분들이나 뭐 이제 관계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혹시 이런 일에 좀 우리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있다면 네. 충분히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환경이 있는 감사하죠. 거죠. 네, 같이 아이들을 키워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뭐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네. 인순이 학교만 쳐도 해밀학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 이렇게 걸어 있어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잘 대답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제 각종의 국가들의 이제 네. 아이들이 좀 나왔을 텐데 네. 그런 입학식은 어떤 풍경일까라는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지금 10개 나라의 아이들이 10개 함께 나라. 모여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중도 입국한 아이들, 그러니까 한국말 하나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 선배가 네. 나와서 통역을 저희한테 또 해줍니다. 그래서 선후배 간에 좀 이제 끈끈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뭐 별 문제 없이 이제 어디서 왔다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저는 나는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저희는 거기서 그냥 퉁 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또 비다문화 아이들이 들어오는 아이들도 저희 학교가 다문화 아이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한다는 걸 알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입학식 날부로 없어져 버립니다. 네. 혹시 그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혹시 도움을 받으실 만한 내용이라도 좀 이렇게 전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보통의 학교에서 받는 급여만큼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문제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그런 표시 없이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 인생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 네.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줘서 그것이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미안하고 좀 죄송스럽게까지 하죠, 사실. 네. 네. 이번에 이제 이사장님 그 10주년 행사 이제 보시고 참석도 하셨잖아요. 네. 감동에 좀 벅찼을 것 같은데 네. 좀 감회가 좀 어떠셨어요? 10년이란 세월이 그냥 후루룩 지나간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막 가끔 가다가 뭐 작은 일이라도 생기면 그거 해결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선생님들하고 회의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아니면 아이들의 마음의 굳은 살 사회 나가서 이 아이들이 우뚝 이제 서서 갈 수 있는 갈 힘.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 고민하던 그런 시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뭐 간호과에 들어가서 이제 정말 간호
간호사가 되는 그 아이들도 있고 또 뿌듯하다. 특수교육에 아까 네. 현경이처럼 간 아이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계속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학생들 생각하면 아 우리가 이래서 학교를 계속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잘 커졌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해밀학교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좀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전해주시기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0년 동안은 네. 아이들의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왔었는데 아이들이 그것보다 더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창의 발명, AI, 코딩, 로봇 이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비전을 두고 그쪽으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더 확장시키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아나갈 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기반을 저희 학교에서 이제 좀 가르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 저희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다문화와 같이 살아야 되는 이 그런 미래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네.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해밀학교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10년의 기적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함께 이겨낸 모두의 노력이 모인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해밀학교가 다문화 학생들의 꿈을 변함없이 지원해 주길 바라고요. 해밀학교 이사장으로서 또 가수로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윤순희 씨의 모습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